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조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한 발전부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지역자원실세의 개요 및 현황, 지역자원실세의 문제점, 지역자원실세 개선 방향, 정책 제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발전 부분 지역자원실세 관련 법안들이 좀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지방재정 확충만을 고려하고 조세의 기본 원칙이나 정책 목적은 간과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문제점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발전 부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세와 피구세적 순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 환경보호,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에 지역개발세와 공동실세가 통합되어 도입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실세의 과세 대상은 2019년 지방세 개정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개정 전에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부동산분 두 가지로 과세 대상이 구분되어 있었고, 이제 개정 후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개정 후에는 이런 과세 대상이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소방분으로 이제 구분되게 됐고요. 이제 저희가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발전 부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고, 지방세 개정 후 과세 대상 분류에서는 특정 시설분, 즉 이제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실세 특정 자원분의 개정 추이를 잠깐 잠시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제 1992년에 지역개발세가 신설이 되면서 수력 발전 용수겠죠. 에 이제 과세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제 과세의 근거는 지역 부존 자원 채굴 이용에 대한 과세로 자원 고갈을 억제하겠다라는 취지였고요. 지역자원실세는 이제 목적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수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세 신설을 할 때 세수 용도는 지역개발 재원 확보의 목적으로 도입됐고, 2000년에 이 발전용수 세율이 인상되었고요. 2006년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 대상이 이제 신설이 됩니다. 이제 과세의 근거는 원자력 발전 사고 및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외부 비용을 내줘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한 세수 용도는 원자력 발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 저해 보상 지원으로 쓰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2011년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화력 발전, 그러니까 석탄 발전과 LNG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류 발전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과세가 도입되었고요. 과세 근거는 화력 발전이 발생시키는 대기오염 등 이제 피해 비용의 내재를 위한 근거였습니다. 세수는 발전소 주변의 환경 복구 재원으로 쓰고 있고요. 2015년에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세율이 기존 대비 2배 인상되었습니다. 특정 자원분 과세 표준 및 세율 현황은 이제 간단히 표를 보시면은 발전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은 킬로와트아워당 1원이 그 세율이 부과되고 있고요. 화력 발전은 석탄과 LNG 상관없이 0.3원, 그러니까 킬로와트아워당 0.3원이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자원실세의 세수 현황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역자원실세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에 0.8조 원에서 2018년 1.6조 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 중에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중은 1.9%고요. 이는 이제 2011년에 1.6%에서 2018년에는 0.3%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세수의 특징을 보면은 당연히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석탄 발전이 설비가
다수 위치한 지역에서 세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특정 자원분의 비중은 2018년 기준 1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히나 이제 발전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문제점을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나 목적세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지방세 부과 원칙에 대한 부합성도 낮은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 목적세의 특징인 지출의 특정성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한 부합 정도가 낮아 보이며 과세 목적과 세출 용도가 광범위하고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등 남용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울러 지방세 부과 원칙 중에 이제 보편성 원칙과 안전성과 신장성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은 이제 중복과세와 과세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아시겠지만은 동일한 과세 대상의 개별 서비스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대기오염 부과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중복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제 지역자원시설세 내에서도 외부 불경제와는 상반된 세율이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LNG 세율이 유연탄보다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외부 비용이 큰 과세 대상, 즉 유연탄이겠죠. 이 외부 비용이 큰 과세 대상에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어서 연료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이제 특정 자원분 특별 회계를 이제 다른 회계, 예를 들면 이제 소방 회계 등 이제 다른 회계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거나 부가 목적과 연계가 낮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문제점은 이제 전력산업 기반 기금의 기본 지원 사업,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러한 재정 사업권의 세출 용도의 어떤 유사 중복 문제는 결과적으로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저해 및 재원의 정치적 목적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점은 환경 및 안전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는데 지역 자원 실세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에너지 제세 부담금과 연계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과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어떤 지역자원 실세의 문제점으로는 이제 현재 이제 조세 부과 원칙에 부합하나 장기적으로는 담세 능력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고요. 이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도한 재원 경쟁에 따른 조세 저항과 왜곡으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자원 실세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개선하는 게 좋겠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개선 방향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세율과 과세 대상 및 형태를 조세 원칙과 성격,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된다. 근데 개선을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하면 중장기 전원 구성의 변화나 납세자가 얼마큼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전기 소비자가 초과 부담 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고려를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선정도 역시 가급적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과세 형태는 이제 연료원별 외부 비용 항목과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외부 비용의 항목과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조세 원칙과 성격, 부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개선 방향으로는 세율 수준인데요. 세율 수준은 이제 연료원별 제세 부담금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발전 부분에 부과되고 있는 제세 부담금은 상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를 고려해서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교정 주사로서의 실효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탄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가령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이제 일단 화력 발전에 대해 개별 소비세의 지역 자원 실세를 부가세 서택스입니다. 이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개선 방향은 지역 자원 실세는 개통 한계 가격, 이제 S&P라고 하는데요. 개통 한계 가격과 소비자 정기 요금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라면 이런 어떤 지역 자원 실세를 포함한 다양한 제세 부담금들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되어서 전력 소비 감소를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정조세로서의 역할을 위해서는 급전순위 변동에 영향을 주어서 환경 개선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아울러 이런 지역자원 실세의 세수가 지역자원 실세가 소비자 정기요금에 반영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치권과 지자체의 과도한 재원 경쟁 및 사익 추구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면, 일단 특정 자원분과 소방분에 대한 특별 회계를 일단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정 자원분 비중이 큰 기초자치단체도 가급적이면 특별 회계 설치를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2020년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역자원 실세가 약간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개정한 과세 대상 구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사익 추구 방지라는 목적세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능한 특별회계 설치를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개선 방향으로는 이제 광범위한 세출용도 범위를 축소하고 사업을 보다 이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자체의 자율권과 재량권은 보장하되 환경 개선이나 안전 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된 지역 맞춤형 수익 창출 사업, 주민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 사업, 환경 및 안전 홍보와 모니터링 등 관련과 같은 사업으로 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요즘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그린 뉴딜 사업에 연계가 되도록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개선 방향으로는 이제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기본 지원 사업과 사업자 지원 사업과의 유사 중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지역자원실세 특별 회계와 기본 지원 사업의 세출 용도를 구분을 하고, 이에 더해서 경제적 유인책으로 재원을 신설해서 성과에 따라서 성과 교부금 또는 특별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상 이제 저희가 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 실세의 어떤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시사점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서 언급한 개선 방안은 아시겠지만은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각각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동시에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법과 제도에 대한 재정비 작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과 환경 개선의 목적을 위해서는 발전 설비 외에 오염 물질 배출 설비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 재개정 시 납세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 확립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옆 나라인 어떤 일본은 지방세 재개정 과정에서 납세 의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2020년에 수행한 기본 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